안녕하세요. 이승훈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여러 가지 확률인데요. 여러 가지 종류의 확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로또 당첨 확률. 로또 사시나 모르겠네. 예. 로또 당첨 확률이 1등 당첨 확률이 여기 있는 것처럼 814만 5,060분의 1이에요. 814만 5,06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814만 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 23개. 동전 23개를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 네, 23개를 던졌는데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불가능하죠. 그죠? 23개 던졌는데 어떻게 이게 다 앞면이 나오겠어요. 그 확률이 830만 정도 돼요. 830만 분의 1.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이 거의 뭐하고 똑같냐 하면 동전 23개를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확률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23개 던져서 이게 앞면에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 안 하시죠. 그러니까 1등 당첨되는 걸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 로또 1등 당첨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는 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쌍둥이 출생률. 쌍둥이 출생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2014년 통계청 조사 결과예요. 2014년에 전체 출생 수가 43만 5천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생하는 건수죠. 근데 그 중에 쌍둥이가 한 14,898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약 3.4%. 여기 있죠? 3.4%. 그리고 이제 참고삼아 이제 새쌍둥이는 약 0.06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쌍둥이가 쌍둥이 낳는 것보다 이게 이제 한 5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분의 1. 그러니까 쌍둥이 출생률의 한 50분의 1 정도 이제 드문 경우다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 2014년 출생 통계를 보면 쌍둥이 출생률이 약 3.4% 정도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건 정도, 100건 정도 출생하면은 한 3건이나 4건 정도가 이제 쌍둥이가 출생하는 경우다. 생각보다 좀 많은가요? 저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3.4%면은 30명 한 반에 1명 정도가 쌍둥이니까. 그죠? 많은 거죠. 교실에 한 30명 한 반에 쌍둥이가 거의 매 교실마다 있다는 셈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게 흥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20년 전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1984년에 우리나라의 쌍둥이 출생률은 1%였어요. 미국의 경우는 2014년에 3.4%, 20년 전에 2.0%. 프랑스도 마찬가지. 현재 3.4%, 20년 전에 1.0%. 일본은 좀 달라요. 일본은 현재 1.9%, 20년 전도 1.2%. 일본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한국, 미국, 프랑스의 경우를 보면은 한 20년 전하고 비교해서 쌍둥이 출생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비슷하죠. 3.4%로. 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년 전에는 쌍둥이 출생률이 1.0%인데 현재 2014년에는 3.4%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쌍둥이를 잘 낳을 수 있는, 잘 낳는 이런 체질로 그 체질이 뭐 진화했냐. 그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뭔가 너무 많이 낳는다. 이상하다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배란 유도, 또 인공수정, 시험관 아기 시술. 그래서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출산하는 경우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그 쌍둥이가 출생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쌍둥이 출생률이 그러니까 이제 20년 전에는 한 자연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높아져서 한 3.4% 현재는 이 정도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쌍둥이 출생률 조사, 통계 조사에서 조사하다가 뜻밖의 이런 그 사회적인 현상까지도 이렇게 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일이 같을 확률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생일이 뭐 언제냐 하다 보면은 어떤 데 보면은 생일 같은 애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신기하죠. 무슨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운명적인 만남 같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사람이 몇 명 모여 있을 때 이 사람들 생일이 같은 사람들이 존재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내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있다 없다. 지금 이제 사람들이 좀 모여 있는데 이 사람 중에 생일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해서 이제 뭐 점심 내기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2분의 1이 넘으려면 몇 명 이상이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2분의 1이 넘으려면. 그러니까 두 사람, 생일 같은 사람이 존재할 확률이 2분의 1이 넘으려면 몇 명이 모여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보니까 30명이 모였을 경우에는 생일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무려 70%예요. 높죠? 그죠? 그러니까 한 반 30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 그 생일 같은 애가 있을 확률이 70%인 거죠. 꽤 높은 거죠. 그러니까 30명이면 무조건 이따 쪽에 돈을 걸어야 돼요. 50명이면 97%, 100명이면 99.9996%, 거의 뭐 무조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30명보다는 좀 적어도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그래프인데, 몇 명이, 이게 2분의 1이 딱 될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23명이에요. 23명. 그러니까 23명, 지금 몇 명 있냐 봤더니 23명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뭐, 있는 쪽에거나, 생일 같은 사람이 있는 쪽에거나, 아닌 쪽에거나 비슷한데, 23명 넘어간다. 24명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있는 쪽에 돈을 거는 게 유리합니다.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있을 확률에 대한 그 정확한 수직 값인데, 굉장히 복잡하죠? 네. 이렇습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확률을 어디에 응용하느냐 하는 건데요. 확률을 응용하는 거는 이제 이 보험료 같은 거 할 때, 보험할 때 확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사고 발생 확률에다가 보험금을 곱해서 이제 그 보험료를 보통 이제 보험료를 얼마를 정할지를 이제 산출을 해 나가는 방식인데, 자, 아주 간단한 경우에 예를 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사망하면은 사망 시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 그러면 35세 남녀의 보험료는 얼마로 책정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사망 시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35세의 남녀에게 지급되는 보험료는 얼마가 좋으냐 하는 건데, 일단 사망률이 있습니다. 35세 남자의 예정 사망률은 0.001750, 여자의 예정 사망률은 0.00089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보험료 얼마로 하냐면 보험료의 그 기초 자료가 사망 확률 곱하기 보험금. 이거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7만 5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보험료를 17만 5천 원을 받는 거고, 여자의 경우에는 사망 확률이 0.00089 곱하기 1억 원 하니까 8만 9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이제 17만 5천 원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운영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더 덧붙여서 보험료 얼마 이렇게 이제 책정하는 거고, 여자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험회사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얼마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보험에서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게 왜 복잡하냐면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이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잖아요.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슨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다 다르니까 또 입원할 때 어떻게 되고 뭐 또 그죠?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마다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얼마를 주느냐 하는 거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그랬을 때 이제 그걸 다 더해서 얼마 나오면 거기다가 이제 운영비 포함시켜 갖고 이제 대략 1인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간단치는 않은데요. 기본 원리는 이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한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걸 보험료를 정하는 거를 이제 계리사라고 하는데 보험 계리사라는 그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 계리사 쪽에는 이제 뭐 수학과 출신이나 또는 또 수학 관련한 학과들, 통계라든가 이런 쪽 학과 출신들이 많이 취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드물게 이제 마술에서도 이제 이 확률을 이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유리 겔라라는 그 마술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술을 했냐면, 마술사가 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에 힘이 있다, 염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염력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 전구를, 형광등인데 전구를 이렇게 꺼지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꺼져라 하면 이제 형광등이 이제부터 전구가 꺼진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자기의 그 능력이 이 전파를 타고 또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TV 보면서 자기랑 같이 이렇게 염력을 하면은 이제 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같이 하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해서 실제로 이제 성공하는 그 가족에게는 이제 연락을 하면은 자기네가 이제 큰 상품을 주겠다고 냉장고를 주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했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랑 같이 손잡고 이제 꺼져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뭐 됐을까요? 안 됐어요. 우리는 안 됐어요. 그래갖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근데 보니까 그 TV에서 진짜 자기네가 돼갖고 전구가 꺼진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축하합니다. 해서 뭐 주소 받아갖고 이제 사은품 보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은 이제 그거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알고 보면 이거는 완전 통계예요. 이게. 자,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형광등 또는 전구의 수명이 얼마가 되느냐를 생각해 보면 뭐 얼마든지 모르겠는데 뭐 3,000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3,000시간. 그러니까 3,000시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하루에 10시간씩 써서 300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쓰면 뭐 충분히 쓰는 거죠. 하루에 10시간씩 켜서 1년 동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명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보다 짧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제 계산 편의상 3,000시간 이제 수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0만 명이 시청한다고 생각을 하죠. 30만 명. 자, 그러면 30만 가구에 형광등이 다 있는 거예요. 전구가. 하나씩만 있다 치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0만에다가 30, 100, 10, 100, 1000, 만, 10만. 그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시간당 3,000시간이에요. 3,000시간. 이걸 3,000으로 나눠보죠. 3,000. 그러면 3개 지워지고 3 나눠서 100이 된단 말이에요. 100. 100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30만 명이 30만 가구가 있는 경우에 30만 가구에
보면은 30만 가구 중에서 1시간에 평균 100개씩 저절로 꺼지는 거예요. 1시간에 100가구, 100집에 100개의 집에 있는 형광등 또는 전구가 수명이 다해서 저절로 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1시간이 60분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마술사가 유리겔러가 꺼져라 해갖고 한 1분 동안만 한다 치 1분 동안만 해도 대략 자연적으로 하나 또는 두 집에서 이 저절로 그냥 꺼지는 거예요. 수명이 다 해갖고.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염력에 의해서 꺼지는 게 아니고, 그냥 수명이 다 해서 저절로 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냅둬도 꺼지는 거죠. 그게 30만 가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시청률이 이제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거 보는 가구가 30만 가구만 되겠어요? 300만 가구, 뭐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무조건 생기는 거예요. 한 1분 정도 내에. 이게 확률인 거예요. 확률 통계. 그죠? 확률적으로. 근데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에서 이제, 전화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 꺼졌다. 우리 전기 나갔다. 염력이 통했다. 이렇게. 그런 이제 상품을 많이 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물론 그 당시에 몰랐죠.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해서 뭔가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설마 염력으로 이게 될까 했는데, 완전 통계에 의한, 확률에 의한 이런 거였다는 거죠. 네네. 마술에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합니다. 네, 재밌죠? 자,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확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로또 1등 당첨하는 거, 그 무지하게 어려운 거다 하는 거고, 쌍둥이 출생률 또 통계청 자료 갖고 했는데, 뜻밖했던 어떤 사회적인 현상, 이런 것도 알게 됐고, 생일 같을 확률 23명의 경우가 이제 2분의 1이다. 또 보험, 마술에 응용되는 것들 쭉 살펴봤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알아두면 상당히 재밌기도 하고, 또 많이 응용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는데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확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